문제는 이게 승자의 저주처럼 선정이 됐어! 라고 마냥 환호성을 지르기는 조금 애매하다. 기존에 거론됐던 이주대책 문제라던가 예. 학교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27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정이 된 애도 떨어지는데 선정 안 된 애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막 올라타지 마라. 자,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에 36,000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기대했다가 떨어지고 어디는 기대한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잔치집이고 어떤 집은 초상집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도 잔치집이 아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도지구 선정으로 인해서 막 집도 안 보고 집을 산다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조심해서 선택해야 하셔야 된다. 오늘 메테라님 모시고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선도지구 발표 나오고 나서 의외로 조용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는 어떤 막 용소숨이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지금 예, 폭풍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1기 신도시에 대한 그 선도지구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아, 제가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책도 냈으니까 쭉 예. 지켜봤었는데요. 네. 이번만큼 조용했던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파트 열풍이라는 게 지금 이제 꺾이는 시점에 선도지구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다고 한들 앞으로도 이게 순탄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순탄하게 가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승자의 저주처럼 선도지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약간 밑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에 사실 이게 선정이 됐어! 예. 라고 마냥 환호성을 지르기는 조금 애매하다. 예, 그래서 오히려 선도지구에 탈락한 그 단지에서는 마치 막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쩌면 우리가 참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집을 혹시 지금쯤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요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13개 구역이 선정이 됐는데 네. 선도지구에서 지정이 된 구역들을 보면 네. 각 시의 시장님들, 지자체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국토부랑 모여서 이제 구역을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정말 고심이 많았겠구나. 왜냐면 신청한 단지는 많은데 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지자체장들이 선택의 폭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왜 우리만 선정을 안 해줬냐고 앞에선 대놓고 막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도 우선 겉으로는 후폭풍을 일으킬 만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뭐 실망 매물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역시 또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또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뭐 아파트도 안 보고 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들도요. 여러분 그냥 뉴스가 이렇게 나면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그럴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표영호 TV에서는 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뉴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팩트나 이런 것들을 표영호 TV를 통해서 꼭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의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만약에 지금 선도지구 됐다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관련 애들을 쫙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 정책적으로는 리스크들이 거의 선도지구에 선정된 것과 큰 차이 없이 갈 수 있다. 예. 근데 선도지구 됐으니까 너네 혜택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내라. 공공기를 더 해라 했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웃돈을 주고 진짜 가격이 지금 꼭지에 와 있는 상황에서 내 집도 안 보고 산다? 위험하죠. 리스크 있죠. 계속 내야 될 분담금도 또 있을 테고. 네, 예. 아주 낮은 가격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걸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적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을 꼭지 사가지고 중간에 뭐 걸리고 이거 된다 안 된다 분담금 많이 나온다 이잖아요. 밤에 잠 못 자요. 지금 그런 부분은요. 여기 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강남 반포나 압구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거기도 지금 사실은 그 분담금이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좀 무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고점을 자꾸 뚫는 거래들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이 분당에서 세 구역이 됐는데 예. 이 세 구역을 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해서 만약에
비포 애프터가 나왔을 때 가시성이 나와야지 본인 다음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데 예. 좋은 것만 다 짝짝짝 해주면 이 형평성의 문제에 또 제기가 되니까 상당히 고심해서 지역을 선정한 게 티가 나요. 분당에서의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양지마을. 아, 좋죠, 거기. 양지마을. 좋아요. 거기 좋아요. 네네. 순회역을 끼고 있고 순회 학원가, 순회 학군, 분당에서의 1급지죠. 제가 거기 직접 임장을 또 여러 번 갔었지 않습니까? 저희 PMOTV 채널 보면 저기 임장 간 거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거기 뭐 살기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 빨리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 분담금을 좀 거의 안 내는 방법이 없겠냐. 뭐 이거. 근데 분담금 안 내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좀 대형 평형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사업성도 나오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담금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예요. 덜하죠, 고정이. 네. 근데 그 다음 구역을 보면 시범단지 우성현대가 나와요. 맞아요. 왜냐면 근데 여기서 의외성인 건 역을 끼고 있는 20구역이 된 게 아니라 우성이랑 현대가 된 거죠. 저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그렇죠. 왜 당연히. 앞이 안 되고 뒤가 됐느냐. 왜냐면 여기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이드 방안을 제시했을 때 역세권 통합 개발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제시했는데 왜 역을 끼고 있는 애들을 안 하고? 거기서 20번과 네네. 21번, 22번 이게 다 통합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이것도 아파트 단지들이 서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에 가까이 있는 단지들은 본인들이 더 같이 있고 그렇지. 있으니까 본인들이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파트의 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뭐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네네. 서울 용산에 보면 산호 아파트 있어요. 아 알죠. 거기 아파트 위치가 정말 좋아요. 전면이 다 한강뷰잖아요. 한강뷰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전철역은 좀 상당히 멀다는 거. 이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한강을 볼 수 있는 동과 그 뒷동들의 이견 차이가 엄청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통합 재건축을 또 했을 마찬가지죠. 때 점수를 많이 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묶었어요, 서로. 예. 근데 이제 의견 차이가 나면 이게 묶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안 되지, 서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 절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시범단지 이 4개 단지가 처음에는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넷이 손을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역세권 역 안에 있는 거냐 뒤에 있는 거냐가 합치가 안 돼서 다시 나뉜 거예요. 그렇지. 사실. 또 앞에서는 우리 가치가 높아 뒤에서는 야 뭐 우리 빼면 니들이 할 수 있냐 뭐 이러다 보면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리다 보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 뒤가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은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겠네요. 내가 아직 1개 신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혹시나 선도지구가 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승자의 저주에 색깔이 짙어지고 이러면 이번에 안 된 단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음에 선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리스크들을 다 배제하고 실망 매물로 가격이 싼 상태에서 내가 산다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네,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지켜봐야 될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막 올라타지 마라. 지금 일산도 지금 선정이 된 구역과 안 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산의 경우는 또 안 된 지역에서 또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산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2023년, 2024년에도 다른 애들 거래가 많이 늘고 가격이 올랐다는 해도 일산은 그것에 대한 흐름 분위기를 거의 못 탔어요. 그래서 일산이 된 걸 보면 후곡마을의 3, 4, 10, 15단지 그리고 백송마을의 1, 2, 3, 5단지 예. 그리고 여기 강촌마을 3, 5, 7, 8단지가 있는데 예. 서구에 지금 하나 했고 동구에 2개를 지정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일산은 서구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건 주염역 이쪽 라인에 있는 지하철 노선의 역세권 주변의 단지가 아니라 뒤에. 정의중앙선 예. 일산역 역세권으로 지금 후곡마을을 찝었다는 거죠. 예, 저게 참 독특해요. 어떻게 저기가 됐는지. 근데 왜냐면 주염역이 가보시면 이미 거기 상권들이 빽빽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약간 연식이 돼서 노후화돼서 그게 새 걸로 바뀌고 모던화되면 여기 전체적으로 좋아지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 유동인구가 많고 여기 주변으로 개발을 하면 지금 그렇잖아도 세대수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니 어쩌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힘든 거죠. 저기 뭐냐면 백성마을, 후곡마을 이 지역 있죠. 강촌마을 여기 네네. 일산 신도시 저기에 예전에 그 목동에 살던 분들이 절로 이사 많이 갔어요. 강남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살기는 좋은데 나가기 힘들다. 그렇죠. 들어와 살기. 그리고 일산처럼 정주 여건이 좋은 데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녹지율이 최고예요. 최고고. 일기 신도시가. 또 특히 그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와, 호수공원 진짜 잘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호수공원이 처음 생겼다고 보세요. 예. 다른 데는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유니크한 그렇죠. 시설이죠. 그런데 살기는 좋아도 이거 다시 아파트를 팔고 나갈 때는 이게 참 제 가격, 그러니까 특히 다른 데 많이 오를 때 별로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일산이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분당이랑 크게 차이 없이 했는데.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기 신도시 5개 도시 중에 평가가 제일 낮아요. 일산이. 네, 막내예요. 아, 3번보다도 낫지 네. 않습니까?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일산이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네. 이전에 막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너도 나도 들어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일산이 저평가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이 너무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일산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교통편이 불편해요. 아. 정말 돌아가야 돼요. 음. 서울 종로 업무지구도 그렇고 강남 업무지구도 그렇고. 근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 그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에 있는 집을 팔고 뭐 다른데 뭐 평촌이나 송파나 뭐 이런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강동구나 아니면 뭐 네네. 과천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일산에 한번 집을 사서 들어간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네. 안 나와요. 안 나와. 왜요? 그냥 몰라. 그냥 열심히 일만 해. 안 나와. 그리고 일산 집값 떨어졌다 이러면 떨어졌어? 그러고 말아요. 근데 분당에 있는 저 친구들한테 야, 분당 집값 조금 떨어졌던데 그러면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러고 막 흥분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저 차이가 있어요. 아, 관심도가 약간 더 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만약 이럴 때 일산이나 분당 쪽에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노리시는 게 더 좋죠. 기회? 네. 왜냐면 선도지구가 지금 솔직히 기존에 거론됐던 이주대책 문제라던가 예. 학교 문제라던가 해결이 안 됐죠.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27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정이 된 애도 떨어지는데 선정 안 된 애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약간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았던 애들이 오히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간 지나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일산 같은 경우는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서쪽에 완전히 많이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서울 나오려면 정말 요것저것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요것저것. 네, 요것저것. 한두 개 타면 안 되고 요것저것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거주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들고 나오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개발이 되면 여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때 그 주변 단지들이 가격이 싸졌는데 오히려 정주유권 좋아졌어. 그러면 그런 걸 누리면서 시간을 지내다가 가격이 메리트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막 올라타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회가 2, 3년 뒤에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일산이든 분당이든 일기 신도시 중에 선도지구 선정이 안 된 분들 중에 왜 안 된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반대로 안 돼서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 항상 집값이라는 게 높이 올라서 달리기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범주 내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가늠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기회가 조금씩 더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디테라님 일기 신도시 얘기 우리 숨겨진 얘기들 많이 나눴거든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